안녕하세요. 인셉션 강의 벡터의 내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가지 방법.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냥 정의를 그대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방향을 일치시킨 크기의 곱이라고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분해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좌표에다 그냥 올려놓고 성분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도 사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정사형시킨 크기의 곱 혹은 방향을 일치시킨 크기의 곱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너무너무 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일치시키면 결국은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면 얘가 2대 1대 뭐 루트 3이 될 테니까 요 길이는 2 루트 3이다. 그러면 A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 루트 3의 제곱일 거야 라고 푸는 방식이 방향을 일치시켜서 그냥 크기를 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주의할 것이 정사형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한쪽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들을 내렸을 때 화살표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확인해서 길이끼리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되겠죠. 이제 그것만 주의하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벡터의 분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벡터의 분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두고 좌표에 올려놓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덧셈을 분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벡터를 분해할 때는 첫 번째는 두 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은 중점을 기준으로 분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얘는 다시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벡터를 분해할 때 정말 포인트라고,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수직인 두 벡터로 이것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을 분해하는, 수직은 두 벡터로 분해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좌표를 도입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로 좌표를 도입하는 것보다 수직인 두 벡터로 나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직각으로 이게 좌표를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X랑 Y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직인 두 개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X고 누가 Y를 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개의 방향, 직각인 두 벡터를 가지고 분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크기를 가지고, 크기들을 곱해가지고 내적을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입니다. 그래서 원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어떤 벡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의 중심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인 벡터를 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움직이는 반지름. 근데 얘가 중심까지 가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한 점 A가 있고요. 여기 원 위에 동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점 P가 있어서 AP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 봐 라고 한다면 여기서 A에서 P까지 가는 이 벡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A라는 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간 다음에, 그러면 AO라고 하는 벡터가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이 AO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반지름으로 표현되는 어떤 크기가 일정한 벡터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크기가 일정하고 얘는 완전히 고정됐고 얘는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또 다른 벡터와 내적할 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하시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시켜볼 거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정삼각형이 있고요. 밑에 있는 B에서 C까지를 8등분 했대요. 그래서 이걸 8등분 해놓고 나서 AD1이라고 하는 벡터와 AD6이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해봐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걸 내분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대6으로 내분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은 6대2로 내분했다 라고 이렇게 내분점으로 얘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D1이라고 하는 이 벡터는 1대7이 될 거니까 1 플러스 7분의 그냥 8이라고 쓸까요? 8분의 그러면 1 곱하기 B 벡터, 요 벡터를 A라는 벡터라고 만들어 놓고
A에서 C까지 가는 요 벡터를 B라는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1 곱하기 B 벡터 플러스 7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요거랑 내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 그 다음에 AT6이라고 하는 것은 6대2로 내분했으니까 또 6 더하기 2 하면 8 곱하기 6 곱하기 B 벡터 플러스 2 곱하기 A 벡터. 이런 형태로 이걸 전개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우리가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이고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도 이고 두 개를 내적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역시 2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이런 방식보다는 이것을 직각으로 분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직각으로 분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중요한 생각인데요. 이 직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직각인 두 벡터로 얘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똑바로 세로로 내려가 있는 이 벡터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 벡터가 똑바로 내려간 이 벡터 하나를 내가 A라고 하는 벡터로 만들고 여기서 B에서 C까지 가는 이 벡터를 역시 B라고 하는 벡터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반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을 가운데 있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H에서 C까지 가는 이 벡터를 B 벡터다 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D1까지 가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A에서 H까지 가는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이 벡터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얼만큼 가면 되겠어요? 4분의 3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D6까지 가는 벡터는 이게 중점이니까 여기가 8등분해 보면 이게 사실은 4번이거든요. 그 4번, 5번, 6번 하면 이것은 AH라고 하는 벡터만큼 간 다음에 4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각인 벡터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걸 자유롭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 길이가 실제로는 루트 3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루트 3,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 벡터 AT6이라고 하는 벡터를 루트 3, 4분의 2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분끼리 곱해서 그냥 더해 볼게요. 그래서 이 성분이랑 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이게 지금 3 빼기 16분의 6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3 빼기 8분의 3이다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이게 24분의 8분의 24에서 8분의 3 빼니까 8분의 2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선생님 지금 이상하게 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좌표로 쓴다라 그러면 좌표로 이걸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려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좌표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A에서 D1까지 가는 A에서 D1까지 가는 이 벡터가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가니까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3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는 X축으로 AT6까지 가는 벡터는 X축으로 4분의 2, 즉 2분의 1만큼 가고 Y축으로는 밑으로 마이너스 루트 3만큼 내려왔다라고 해서 요렇게 두 벡터를 표현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게 내적이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직인 두 개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게 자유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굳이 X축과 Y축을 꼭 이런 형태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죠? 이 A에서 H까지 가는 이 벡터를 만약에 이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올려놨다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올려놨다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고 이 삼각형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놨다면 A, B라고 하는 벡터 중에 D라고 하는 것이 이걸 4등분 해갖고 밑으로 3칸 이 점이 D1이라고 하는 점이 될 거고 여기 이걸 또 4등분 해갖고 요 위로 2칸 이 점이 D6이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1, 2, 3, 4, 5, 6번 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D1까지 가는 이 벡터는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가고 밑으로 4분의 3만큼 간 벡터다라고 하는 거고 이 A에서 D6까지 가는 이 벡터는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가고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갔다라고 표현해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직각인 두 개로 나누면 방향이 같으면 그냥 똑같이 쓰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벡터와 이 벡터 두 개의 직각인 벡터로 얘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걸 먼저 쓰던 이걸 먼저 쓰던 순서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AD1이라는 벡터와 AD6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면 순서를 세로부터 쓰고 싶다 그러면 세로를 똑같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똑같이 쓰면 되고 방향이 같으면 둘 다 플러스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바꿔 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얘네들을 좀 더 수월하게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벡터, 직각인 두 벡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곧 좌표인데 꼭 좌표에 정확하게 올려놓지 않더라도 직각인 두 벡터로 얼만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그냥 좌표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걸 마치 이렇게 좌표화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두 개의 직각인 좌표로 직각인 벡터로 분해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직각인 걸 두 개로 잘 안 찾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면 좌표 위에다 올려놓고 좌표로 표현해서 문제를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 활용하는 것은 별도 영상으로 하나 또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공식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가로가 2루트 3이고 세로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거든요. 그래서 AP라고 하는 벡터와 AC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해서 최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것이 편한지 세 가지 방법 정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단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어떤 방법이 편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식을 그대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보시고 나는 어떤 방법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각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멈추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도 반드시 풀어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정의를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AC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AC와 여기 있는 어떤 AP가 있는데 AP가 이렇게 원위를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이 AP라고 하는 벡터와 AC라고 하는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AC의 연장선 위에 어느 쪽이 최소고 어느 쪽이 최대인지를 찾아서 이 길이와 최대인 이 길이를 곱하면 이게 최대값이 나올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면 최소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선의 가장 먼 수선의 발이 어디 도착하는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냥 정의대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AC의 연장선을 그대로 더 가볼게요. 그래서 AC를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면 되겠니? 그랬더니 P가 어디 가면 제일 끝이지? 그랬더니 이 연장선의 수직인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그래서 연장선의 수직인 선을 싹 그어갖고 요 점을 내가 H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H라고 만드니까 그러면 P가 요 끝에 왔을 때 AP가 요 끝에 도달하면 AP와 AC의 내적은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되겠구나 라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정의대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 하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지는 수선의 발의 위치가 어딘지 찾아보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AC 벡터와 AP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이걸 길이로 표현해 봤더니 수선의 발의 위치가 AC라고 하는 이 길이와 AH라고 하는 이 길이 두 개의 곱이 그냥 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AC라고 하는 길이는 얘가 2이고 얘가 2루트 3이니까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AC의 길이는 4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 AH라고 하는 이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AH라고 하는 길이는 AC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CH만큼의 길이만 더 더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길이를 찾는 게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잘 찾아지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고 요 길이가 이제 안 찾아지면 문제가 좀 안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찾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 연장선의 수선의 발이 이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또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각도가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30도 60도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여기 30도 60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다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게 되니까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도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가 다시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찾았어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4고 CH의 길이는 2분의 1이 됐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6에다가 2를 더해서 답은 18이야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의 최대값을 정사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선의 발의 위치가 가장 먼 쪽이 어딘지를 찾아서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풀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항상 요 길이가 몇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짚어서 찾을 수 있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분해하는 겁니다. 자, 분해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이 나오면 중심까지 간 다음 반지름으로 분해한다. 원이 나오면 중심까지 간 다음 반지름으로 분해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원만 보면 자꾸 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이 AC라고 하는 이 벡터와 AP라고 하는 이 벡터를 이 원의 중심, 요 가운데를 O라고 잡은 다음에 AP라고 하는 요 벡터를 AO 플러스 OP라고 이렇게 분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AC 벡터 내적 AP 벡터다라고 나온 요것을 AC 벡터 내적 AO 벡터 플러스 반지름 벡터, 이렇게 분해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해보면 AC 벡터하고 AO 벡터를 내적을 하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AC 벡터랑 OP 벡터를 내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내적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랑 A에서 O까지 가는 벡터,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직각인 두 개로 분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는 2 루트 3,2니까 얘를 그냥 2 루트 3,2다 라고 쓰시면 되고, 또 하나는 AO라고 하는 이 벡터는 2 루트 3, 그럼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그런 방식 싫고요, 너무 좌표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좌표대로 그대로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다? 2 루트 3만큼 갔다.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2만큼 갔다라고 한다면 이걸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없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같은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다 양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 뒷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 OP라고 하는 남아있는 이 반지름인 벡터랑 이 AC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건 크기가 1로 고정돼 있잖아요. 얘는 크기가 4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크기가 4인 거고 요건 크기가 몇이야? 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이제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는데, 방향이 같을 때가, 즉 코사인 세타가 1일 때가 이게 최대가 나오니까 결국 여기다 그냥 4만 더하면 되겠다. 요 값에다가 4만 더하면 이게 최대겠다. 혹은 4를 빼면 최소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와 OP가 방향이 같아질 때, 아까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요 끝으로 갈 때가 결국은 최대가 된다라는 건데, 그걸 분해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4 곱하기 3이니까 12 플러스 2 더하기 다시 4 하니까 역시 답은 1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해를 통해서 풀면 원에 있는 함점이기 때문에 중심까지 간 다음에 반지름으로 분해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분해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식은 이걸 이제 좌표처럼 풀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잘 모르겠고 귀찮다 이러면은 아예 얘를 좌표 위에다, 평면 좌표에다 이걸 다 갖다 놓고 AP와 AC라고 하는 벡터를 직접 찾아서 풀겠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좌표에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움직이는 동점은 P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를 X, Y로 잡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원이 어디 있는 게 좋겠어요? 중심이 원점에 있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좌표에 올릴 때는 여기 있는 이 중심을 원점에다 잡아갖고 요렇게 X축, Y축을 요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해서 이걸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잡겠다라고 하면, P라고 하는 한 점은, 자 지금 세 번째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좌표에 올려놓고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잡으면 이건 반지름 1짜리는 단위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AC라고 하는 벡터는, A에서 C라고 하는 벡터는 C라고 하는 것이 0, 마이너스 1이 되고, A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2 루트 3,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는 AC라고 하는 벡터,
그럼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랑 내적할 거야. 누굴 내적할 거니 그랬더니 A, P 벡터를 내적할 거야. 그럼 P를 x, y라고 했고 A가 2 루트 3, 1이니까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x 플러스 2 루트 3 x 빼기 2 루트 3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 루트 3, y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내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을 해보면 실제로 얘를 전개하면 2 루트 3에 x 플러스 2 루트 3, 2 루트 3 곱하니까 4, 3, 12. 그 다음 마이너스 2y.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3x 마이너스 2y에다가 14만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요식의 최대최소를 찾고 싶습니다. 그럼 요식의 최대최소는 어떻게 찾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건데 이 둘을 마치 뭐처럼 볼 거냐라고 했더니 이 둘을 2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과 x, y라고 하는 것의 내적이라고 해석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내적이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2가 어딨니? 그러면 2 루트 3,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x, y가 단위 원위에 있는 점이 x, y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2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 벡터랑 여기 있는 어떤 점이랑 내적하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 최소예요? 방향이 같을 때가 최소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 반지름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몇입니까?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12 더하기 2하니까 4하니까 12 더하기 4하면 16인가요? 그래서 16에다 루트 씌우니까 크기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4니까 나는 결국 4 곱하기 1을 하면 이게 최대야 라고 하는 거고 최소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만드시면 결국 얘의 최대 최소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국 전체의 최대는 18이 된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개를 해본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 하나에 대해서 하나는 정의대로 이 길이를 연장해서 수선의 발이 어디 떨어지는지 찾겠다 이렇게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풀겠다라고도 풀 수 있고 이걸 아예 그냥 좌표에 올려놓고 그냥 좌표에 있는 점으로 찍어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의 최대 최소를 찾겠다 이런 방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들을 다 사용해 보시고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